정유라 송환 결정입니다. 지금 정유라가 덴마크에 있는 걸로 네. 돼서 검찰이 결국에는 정유라를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잠정 결정 같은 건가요? 결국에는 이게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 보내겠다, 송환시키겠다라고 하지만 정유라 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뭐 정유라가 정치적 망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망명 아니고 난민이라고 하던데요. 난민.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요구하는 게 결국에. 난민이요? 네, 난민 신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망명 신청할 때 야당 지명 특검, 탄핵 여론, 정유라 정치적 지렛대를 활용 이 세 개를 이유로 들어서 신청한 건데 그 정유라의 경우에는 국제법상 망명이 아니라 난민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유엔 난민 형합상 비정치적인 범죄가 있고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난민으로도 신청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망명이 그쵸. 불가능하다는 거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정유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화여대에서 물론 제적을 당하긴 했지만 그 안에 있는 학사비리나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할 때 정유라가 들어와야죠. 그러니까요. 그 변호사가 계속 한국 특검에서 제기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계속 낼 거라고 한대요.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블링 캠베르 그분. 변호사. 뭐 물론 변호사로서의 그 자신의 고객에 대한 그죠. 네, 의무를 다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좀 해야지. 그러니까 한 말도 안 되는 6개월 소리라고 앉았어.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아무래도 정유라가 빨리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필사의 저항을 한번 해보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근데 지금 박근혜 관련한 수사가 대선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좀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정유라가 이렇게 버팅기고 돌아오지 않으면 불편해지겠죠. 여러모로 상황이. 박근혜 씨가 21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네. 그 얘기도 좀 잠깐 해볼게요. 과연 박근혜는 정상적으로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인가? 또 뻑이겠죠. 일단 되는 데까지. 뭐 일단은 다른 방송, 다른 매체에서는 이제 환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을까. 그 휠체어 타면서 또 이미 복선을 좀 많이 깔아놨어요. 뭐 조원진이라든지 그 나팔수들 있죠? 뭐 박근혜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근데요, 그분이요, 예전에 여기 칼에 찔렸을 때도 지 할 일은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지 욕심은 다 챙겼던 사람이거든요. 예, 턱주가리를 칼에 찔렸을 네. 때도 나라 걱정을 했잖아요. 그럼요. 대전은요. 이러면서. 그렇게 욕심에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뭐. 아빠가 죽었을 때도 최전방은요. 그러니까. 38선은요. 네. 뭐 이러면서.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얼굴 클로즈업 되잖아요. 그때 딱 보면은 살이 더 붙으셨더만. 얼굴에. 상당히 건강합니다. 제가 봤을 때 혈색도 좋고. 네. 그러니까요. 어떤 멘탈이면 그런 상황에서도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뭐 올림머리도 집에서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 무슨 올림머리야. 그러니까 항상 올림머리 하신다면서.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휠체어는 약간 그녀한테 약간 진부한 아이템이지 않을까요? 그럼 뭔가 다른 걸 갖고 오려나? 그렇죠. 뭐 지금 여러 가지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그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사람 자체가 그쪽 세력이 봤을 땐 되게 불안한 상태거든요. 불안 요소예요. 안정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 말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생각하는 심리 수준 자체가 되게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 박근혜가 소환 조사에 못 나가게끔 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집 앞에 포진해 있는 분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뭐 소환 조사를 박근혜가 받으러 가려고 차에 탔지만 그 사람들이 막아서 못 가게 하는. 그렇잖아요. 가능하죠. 아니면 또 이번에는 저번에 어느 쪽 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쪽 뺨에다가 또 한번 긁어주는 좌우대에서 의뢰해서. 환자라고 또. 네. 그럼 맞고 또 병원 가서 조사는요. 그런가? 네, 하여튼 뭐 좀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꼼수로 그런 조사를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정유라 송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뭐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지금 반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 변호사가 항소를 해서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송환 자체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미뤄질 거라는 지금 전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또 네. 그렇게 미루면 미룰수록 정유라한테도 불리한 게 어쨌든 망명 난민 신청 안 될 거고 한국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그 덴마크 구치소에서 생활한 기간은 한국에서 복역 기간으로 삽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정유라가 뭐 소송 이런 걸로 시간 끌면 끌수록 그 한국에 왔을 때 이중 처벌을 받게 되는 거래요. 그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 빼고 다시 이렇게 형량을 정하는 거라서. 그래서 자기한테 결국엔 어쨌든 박근혜도 그렇고 정유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기가 다 죗값을 치르게 될 텐데 그렇게 미루는 데만 급급하는 게 진짜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만큼의 희생을 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본인들의 무언가가 있겠지. 그죠. 뭐 그거 얘기도 하던데 요즘 살올랐다고 이렇게 영상에 근황에 뭐 살올랐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 뭐 구치소 생활을 뭐 잘 적응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구치소 체질인가 본데? 그런 것보다 사실은 DNA죠, DNA. DNA. DNA 증거를 네. 국내에 반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안민석 의원이 그 의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뭐 기다 아니다 그런 얘기 한 건 아니고 정윤회와 최순실의 결혼 시점이 이상하다. 과연 정유라는 누구의 소생인가? 누구의 피인가?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이거는 뭐 그런 단순히 정유라가 누구 딸이냐 아니냐 그런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수사해야죠. 당연하죠.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다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정유라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던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나이가 틀렸다고 그쪽에서 현지 조사로 밝혀졌죠. 그렇죠. 네. 아 근데 딱 봐도 아니야. 아 제가 좀 노안이잖아요. 그래도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또 노안은 아니었거든요. 20살 때는 풋풋해요. 네. 주민증을 보여주대. 하여튼 근데 아무리 봐도 21살? 우리 나이로? 네네. 그 얼굴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뭐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확실히. 그거 밝혀지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더 밝히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메가 쇼킹한 게 있다라는 것. 근데 그래봤자 DNA 자기 몸에 있는 건데 6개월 뒤에 뭐 어떻게든 뭐 될 건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시점이 문제라는 거겠죠. 지금 정유라한테는 이 지금 여때만 살짝 벗어나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어차피 또 대선도 다가오고 네. 뭐 이거 이래저래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 자신의 일이 살짝 이렇게 희석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묻히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그래요. 어서 빨리 들어와서 죗값이 있으면 죗값 치르고 뭐 그런 부분이라도 하면 어떻게 정상 참작이라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호 언니 봐봐. 시호 언니 잘하고 그러니까. 있잖아. 시호 언니 팬클럽 생기겠더라.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유라야 나와서 따블라블 다 불잖아. 그래 나와서 매력 발산하라고. 그런데 장시호 얘기 잠깐만 하고 이제 끝낼 건데 장시호가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의 대상이 될까? 안 되죠. 아니죠. 아니죠. 예. 근데 언론에서 또 그런 거 있어. 뭐 장시호가 뭐 특검들한테 조사받고 나면 쪽지를 이렇게 막 쬐끄맣게 써서 남기고 갔다. 뭐 이러면서 뭐 부침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시호도 주요 피의자입니다. 그죠. 그럼요. 예. 아니 그래도 그러면은 죗값을 받고 나서 사회에 왔을 때 뭔가 다르겠죠. 그렇게 이렇게 버팅기기만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뭐 집행유예라든지 그러니까. 뭐 무죄 선고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거고. 아닌데 죗값은 치르고. 그렇죠. 뭐 그런 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15년 살 거 뭐 한 13년 사는 거. 그 정도까지는 뭐 양보해 줄 수 있는데 그렇다도 장시호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노잼인 것 같은데 형법에 나와 있는 양형 기준에 미달합니다. 아. 그래요. 정유라 송환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정유라가 빨리 들어오는 게 본인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송환을 미루어서라도 감추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의혹만 더 증폭될 것 같고 들어와서 죗값이는 빨리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생각해서라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유라 송환 결정입니다. 지금 정유라가 덴마크에 있는 걸로 네. 돼서 검찰이 결국에는 정유라를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잠정 결정 같은 건가요? 결국엔? 결국에는 이게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 보내겠다, 송환시키겠다라고 하지만 정유라 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뭐 정유라가 정치적 망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진짜 그 망명 아니고 난민이라고 하던데요. 난민.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결국에. 난민이요. 네, 난민 신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망명 신청할 때 야당 지명 특검, 탄핵 여론, 정유라 정치적 지렛대를 활용 이 세 개를 이유로 들어서 신청한 건데 그 정유라의 경우에는 국제법상 망명이 아니라 난민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유엔 난민 형합상 비정치적인 범죄가 있고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난민으로도 신청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망명이 그쵸. 불가능하다는 거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정유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화여대에서 물론 제적을 당하긴 했지만 그 안에 있는 학사비리나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할 때 정유라가 들어와야죠. 그니까요. 그 변호사가 계속 한국 특검에서 제기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계속 낼 거라고 한대요.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그런 것보다 사실은 DNA죠, DNA. 네. DNA 증거를 네. 국내에 반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안민석 의원이 그 의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뭐 기다 아니다 그런 얘기 한 건 아니고 정윤회와 최순실의 결혼 시점이 이상하다. 아, 과연 정유라는 누구의 누구의? 소생인가? 아, 누구의 피인가?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이거는 뭐 그런 단순히 정유라가 누구 딸이냐 아니냐 그런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수사해야죠. 당연하죠.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다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정유라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던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나이가 틀렸다고 그쪽에서 현지 조사로 밝혀졌죠. 그렇죠. 네. 아 근데 딱 봐도 아니야. 어, 아 제가 좀 노안이잖아요. 그래도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또 노안은 아니었거든요. 20살 때는 풋풋해요. 네. 주민증을 보여주대. 하여튼 근데 아무리 봐도 21살? 우리 나이로? 네네. 그 얼굴이 아니에요. 아,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뭐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확실히. 그거 밝혀지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더 밝히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메가 쇼킹한 게 있다라는 거. 근데 그래봤자 DNA 자기 몸에 있는 건데 6개월 뒤에 뭐 어떻게든 뭐 될 건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시점이 문제라는 거겠죠. 지금 정유라한테는 이 지금 여태만 살. 블린 캠베르 그분. 변호사. 뭐 물론 변호사로서의 그 자신의 고객에 대한 그죠. 네, 의무를 다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좀 해야지. 그러니까 한 말도 안 되는 6개월 소리라고 네. 앉았어.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아무래도 정유라가 빨리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필사의 저항을 한번 해보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근데 지금 박근혜 관련한 수사가 대선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좀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정유라가 이렇게 버팅기고 돌아오지 않으면 불편해지겠죠. 여러모로 상황이. 박근혜 씨가 21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네. 그 얘기도 좀 잠깐 해볼게요. 과연 박근혜는 정상적으로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인가? 또 뻑이겠죠. 일단 되는 데까지. 뭐 일단은 다른 방송, 다른 매체에서는 이제 환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을까. 그 휠체어 타면서 또. 이미 복선을 좀 많이 깔아놨어요. 뭐 조원진이라든지 그 나팔수들 있죠? 뭐 박근혜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근데요, 그분이요, 예전에 여기 칼에 찔렸을 때도 지 할 일은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지 욕심은 다 챙겼던 사람이거든요. 예, 턱주가리를 칼에 찔렸을 네. 때도 나라 걱정을 했잖아요. 그럼요. 대전은요. 이러면서. 그렇게 욕심에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뭐. 아빠가 죽었을 때도 최전방은요. 이러면서. 38선. 좌우대에서 의뢰해서. 맞으면. 환자라고 또. 가려우셨죠? 네. 그럼 맞고 또 병원 가서 조사는요. 그런가? 네, 하여튼 뭐 좀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꼼수로 그런 조사를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정유라 송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뭐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지금 반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 변호사가 항소를 해서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송환 자체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미뤄질 거라는 지금 전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또 네. 그렇게 미루면 미룰수록 정유라한테도 불리한 게 어쨌든 망명 난민 신청 안 될 거고 한국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그 덴마크 구치소에서 생활한 기간은 한국에서 복역 기간으로 삽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정유라가 뭐 소송 이런 걸로 시간 끌면 끌수록 그 한국에 왔을 때 이중 처벌을 받게 되는 거래요. 그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 빼고 다시 이렇게 형량을 정하는 거라서. 그래서 자기한테 결국엔 어쨌든 박근혜도 그렇고 정유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기가 다 죗값을 치르게 될 텐데 그렇게 미루는 데만 급급하는 게 진짜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만큼의 희생을 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본인들의 무언가가 있겠지. 그죠. 뭐 그거 얘기도 하던데
요즘 살올랐다고 그렇게 영상에 근황에 뭐 살올랐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 뭐 구치소 생활을 뭐 잘 적응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구치소 체질인가 본데? 뭐 네. 이러면서.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얼굴 클로즈업 되잖아요. 그때 딱 보면은 살이 더 붙으셨더만. 그러니까 얼굴에. 상당히 건강합니다. 제가 봤을 때 혈색도 좋고. 네. 그러니까요. 어떤 멘탈이면 그런 상황에서도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아니 뭐 올림머리도 집에서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 무슨 올림머리야. 그러니까 항상 뭘. 올림머리 하신다면서.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휠체어는 약간 그녀한테 약간 진부한 아이템이지 않을까요? 그럼 뭔가 다른 걸 갖고 오려나? 그렇죠. 뭐 지금 여러 가지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그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사람 자체가 그쪽 세력이 봤을 땐 되게 불안한 상태거든요. 불안 요소예요. 안정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 말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생각하는 심리 수준 자체가 되게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 박근혜가 소환 조사에 못 나가게끔 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집 앞에 포진해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아 어떡해요? 뭐 소환 조사를 박근혜가 받으러 가려고 차에 탔지만 그 사람들이 막아서 못 가게 하는. 그렇잖아요. 가능하죠. 아니면 또 이번에는 저번에 어느 쪽 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쪽 뺨에다가 또 한번 긁어준다.